그러니까 이 분노하고 혐오하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이 관계를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로 언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얘기 중에 힌트를 얻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그 사람으로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답안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할 건가가 1번인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첫 번째 어떻게 보호할 건가,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심리,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원리를 이해를 하면 어떨까 해요. 그러니까 이 답안이 혐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상사가 나한테 대하는 말이든 행동이든 태도든 그게 나한테 위험하다는 거 신호예요. 위험을 알리는 신호예요. 그래서 혐오를 해요. 혐오한다는 핵심은 뭐냐면 그게 말이든 정서든 지식이든 환경이든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에 나한테 해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몸의 반응이, 답안이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요.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을 넘어서 혐오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분노할까? 회사에 와서. 회사에서 어떻게 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를 왜 저런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가?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가까이에는 어머니나 아버지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아버지가 그런 방식이어서 네. 더 약간 긴장하시고. 오버랩이 되고. 네, 네. 네, 맞아요. 이거는 아마 다반의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부모님이 자녀들을 이런 방식으로 대해요. 다반이 화가 나거나 분노한 적이 있을까요? 저도 많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또는 가장 강력하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났을 때 언제인지 분노했은 적이 있었어요. 다반이 화가 난 적이 있었죠. 그거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다반만 알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네, 저는 강하게 올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분노였다고 쳐요. 다반. 그 밑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분노하거든요. 요거 뭐예요, 요거?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감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감정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거든요. 지금 핵심은 뭐를 이해해 보려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들어가냐면 결국은 그 상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뭔지 정확하게 보면 답안이 그렇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 결론에 가려고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들의 밑바닥에 흐르는 감정이 있어요. 그것을 봐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답안 이야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답안이 화가 났을 때, 분노했을 때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감정이 생깁니다. 이 감정 때문에 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화가 생기는 거를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어떻게 행동할 건가는 나중에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이때 정말 화가 났었지. 그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는 거예요.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생긴 감정이 뭐였냐는 거지. 네, 거기까지만 해도 돼요. 봐봐요. 어머니가 화를 직설적으로 표현할 때 어머니의 아이들의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20살 이전의 아이들의 기분. 두렵고 불안해요. 네, 맞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얘기예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두려움하고 매우 가까운 사촌팔촌 그 이웃지에 있는 게 뭐냐? 불안이에요. 두려움 가까이에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을 느끼거나 불안을 느끼게 되면 반드시 화가 나게 돼 있어요. 분노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분노를 가지고 이 상사는 직원에게 면박을 주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장악을 하려고 하거나 자기 통제권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사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기가 다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두렵기 때문에. 이 상사가. 뭐가 두려울까요? 이 상사는. 내가 이 상황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될까봐 이 상사는 두려워할까요? 자신의 신뢰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존재감을 뭔가 뚜렷하게 남기고 그렇지. 그럼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할까봐, 증명하지 못할까봐, 회사에 상사, 이 상사는 그 위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CEO가. 그러니까 이 상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인정을 해야, 인정을 받아야 연봉이 높아지거나 좋은 자리에 가거나 승진하겠죠. 그렇게 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다 장악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의 밑바닥 흘러가는 감정은 두려움이나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사가 막 분노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가 있고 집안에서 그런 게 없이 자란 아이가 있다 쳐봐요. 근데 회사에 갔어요. 회사에 갔는데 이 사람이 막 분노를 해요. 막 던지고 막 하대하고 언어적인 공격을 하고 이래요. 누가 더 쫄 것 같으세요? 누가 더 얼어붙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신경계가 반응하는 강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쪽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얘 부장님, 그게 아니고, 차장님,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막 고분, 아니면 비 맞춰가면서, 아까 숙이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어. 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냥 맞춰주는 거니까. 근데 스트레스가 있었던 사람, 이미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폭력적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에 노출되면 자기도 모르게 얼어붙어요. 경직돼. 생각이 안 돼.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맞아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논리로 가려고 하거나 합리로 가려고 하거나 논리적이지가 않고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왜 이 사람은 이런 거야? 지금 여기는 일하는 곳인데 공적인 자리인데 왜 이렇게 감정으로 쏟아내고 감정 스트레스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사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얘기를 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고통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 내 몸, 내 세포에 이미 얼마나 쌓여있는가 그 양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외부에서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내가 얼마나 이미 쌓여 있는가에 따라서 더 스트레스 받고 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서 사람들이 가르치는 건 처세술을 많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처세술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이미 내 몸 안에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옆에서 누가 으르렁 하기만 해도 깜짝 놀란다니까. 얼어붙고 경직되고 버벅거리고 부당하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해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껴요. 위험을 느껴요. 그러니까 밀어내려고 하는 거야. 밀어내려고 하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딴 거 아니에요. 내 가까이에 두고 싶지 않은 거야. 미워하는 게 조금 더 심하면 이제 이게 혐오로 가는 거예요. 왜? 혐오라는 말은 나한테 위험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토해내고 소화 안 되고 위 경련되고 설사하고 그 사람이랑 6개월 하는 동안에 식욕 떨어질 거고 위 경련 일어날 거고 소장 대장 문제 생길 거고 더 심하면 이제 머리가 편두통이 올 거고 입맛이 싹 달아나고 심하면 혈압이 오르고 밤에 잠은 안 오고 왜 그런 일이 나느냐? 우리 몸의 신경계가 압박을 받아요. 압력을 받아요.
그렇다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뜬다고 쳐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을 돕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나요? 응? 어? 상대방 얘기하고 자기 누가 막 떨어. 예를 들어서 고로가 스님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러면서 막 벌벌 떨고 있다고 쳐요.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그럴 때 뭐라고 해줘야 돼요? 고로한테 가서 고로 잘 봐. 호랑이 갔어. 없어. 안심해.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안심해도 괜찮아. 호랑이가 오면 내가 잡아줄게. 안심해. 괜찮아. 그러니까 그 상사를 대할 때 상사가 겉으로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분노하는 걸로 드러나지만 그 상사 밑바닥에 흘러가는 감정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상사 모르게 어떤 미팅을 했다.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어떤 결정이 일어났는지 과정을 이 사람 모르잖아. 모르기 때문에 엄청 불안하고 두려워서 아랫사람에게 분노하는 방식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을 진정시키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막 안 하면 더 좋지만 이런 사람이라서 할 수 없어요. 이게 상사라서 이분이. 내가 이러한 일로 이렇게 할 건데 미리 얘기를 기뜸을 해주는 거야. 왜? 안심하라고. 그거에 안심하세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 해줄 필요는 없어요. 10개가 있다 그러면 한두 개라도. 왜? 이 사람을 안심시켜주면 돼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숙이고 가라는 것도 사실은 몸을 숙이고 가라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되 내가 할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근데 굉장히 이제 내 몸 안에 있는 상처,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어려워요. 힘을 기르기가 쉽지 않아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조금 집중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당신 말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인을 줘야 돼. 네. 말할 때도 눈을 시선을 마주치는데 눈빛을 탁 마주치는 게 아니라 좀 편안한 눈빛으로 좀 봐주고 하는 말, 내가 당신 말을 경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몸도 이렇게 뒤로 쭉 빼는 게 아니라 몸도 이렇게 좀 가까이 대고 잘 들어주고. 혐오의 감정이 올라올 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한쪽 손은 가슴 중앙에, 한쪽 손은 복부 중앙에 갖다 대세요. 한쪽 손은 가슴 중앙에, 한쪽 손은 복부 중앙에.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위협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안이 두려워요, 지금. 그래서 답안을 안심시켜줘야 돼요. 회사 출근하기 전에, 또 출근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한쪽 손은 가슴 중앙에, 한쪽 손은 복부 중앙에 이 자세를 취하든지 아니면 한쪽 손은 자기 볼에, 한쪽 손은 가슴 중앙에. 실제로 우리를 돕는 신경계는 횡격막 위에서부터 얼굴에 다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볼을 만져주잖아요. 전부 다 이거 쓰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목도 좋고 얼굴도 좋고요, 목도 좋고 가슴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108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아마 답안 스스로에게 참 고생 많다. 너무너무 수고한다. 6개월 동안 네가 정말 지옥 같은 곳에서 일을 하네. 네가 얼마나 힘드니. 네가 너를 보호하고 네가 너를 지켜가면서 회사에서 이 업무를 하기가 얼마나 많이 힘드니 하고 자기 자신을 어루만져 줘야 돼요. 이걸 셀프 컴패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이렇게 명상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더 적극적으로 자기 손을 이용해서
볼이라든지 목이라든지 가슴을 어루만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잠깐 해볼게요. 부드럽게 눈을 감으시고요. 한쪽 손을 얼굴, 한쪽 손은 가슴 중앙에 갖다 대보세요. 부드럽게 호흡의 주의를 집중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가능하다면 숨을 깊이 들이쉬고 더 천천히 내쉬면서요. 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항상 네 가까이 있을게. 내가 너를 지킬게. 너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잘 지킬게. 힘들 때면 나한테 곧바로 이야기해. 내가 그럴 때마다 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게.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에게 이야기해. 그럴 때마다 내가 잘 들을 거야. 가능하다면 숨을 더 깊이 들이쉬고 더 천천히 내쉬세요. 얼굴 볼에서 느껴지는 감각, 목, 가슴에서 느껴지는 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요. 몸에서 느껴지는 따뜻함도 느껴보세요. 그리고 몸의 이 신경계에게 이야기하세요. 겁나고 두렵고 무서울 때마다 나한테 신호를 보내줘. 우리가 협력을 잘 해보자. 나도 너를 도울 것이고 너도 나를 도와줘. 너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잘 지킬게. 가슴 중앙에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심장 뛰는 것이 이 볼이라든지 목에서 느껴지는지 이 손바닥으로 같이 느껴봅니다. 너가 놀랄 때마다 내가 너를 잘 지킬 거야. 너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잘 보호할게.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더 천천히 내쉬보세요. 깊이 들이쉬고 더 천천히 내쉬면서 부드럽게 팔을 이완합니다. 지금 몸의 감각 어떠세요? 그만큼 긴장했다. 그만큼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답안이 이 일을 하면서.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불교에서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그러죠? 고요. 고요함도 돼요. 열반? 네, 또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그러죠? 해탈, 열반,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도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 가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반가운 것은 답안이 두려움을 느끼고 두렵더라, 경직되더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왜? 그런 말조차 못하고 사는 사람이 다반수예요. 자기가 뭘 느끼는지조차 인지조차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부주기수예요. 근데 답안은 수행을 통해서 내가 상사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몸이 경직되더라, 두렵더라 라는 걸 갖다가 몸이 감지했고 그걸 언어로 표현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뇌과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통제하고 싶고 감정을 컨트롤하고 싶다면 가능하면 자기가 몸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차리세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세요. 세 번째, 그 감정을 몸으로 느껴주세요. 요게 뇌과학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답안은 알아차렸고 두려움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몸으로 느끼기만 하면은 이게 지금 수행을 하는 거구나. 네. 개인 상담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네.